믿음의 중요성. 잠재의식이 정신의 6분의 5를 차지한다고 한다. 잠재의식은 결코 잠드는 법이 없이 날마다 신체의 기능을 조절한다.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도 호흡과 혈류, 신진대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잠재의식에는 우리 감정과 기억이 있다. 우리 뇌에는 끊임없이 수백만 개가 넘는 정보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정보 여과 장치 역할을 하는 망성활성계라는 것이 있다. RAS, 레티큘라 액티베이팅 시스템 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소음을 여과하고 아기 엄마에게는 아기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게 한다. 또한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은 여과하지만 내가 그것을 언급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느낌을 자각하게 된다. 이게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믿음은 잠재의식을 조정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실현되게 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매우 다른 믿음을 지니고 있다. 이런 믿음이 부나 가난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RAS가 잠재의식을 받아들이기로 프로그래밍된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중에서 일부는 오래된 것도 있다. 프로그래밍 끌어당김의 법칙은 믿음에 관한 이런 내용이 동기부여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개념,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라. 그러면 이래야 된다는 개념은 완전히 쓸모없는 소리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도 돈은 양동이에 가득 차서 당신의 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부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다발이 떨어지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진정한 비밀은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해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엎드리는 결정적인 내용은 행동의 중요성이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에게 간절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 물론 부자는 평범한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한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돈을 끌어모으지는 않는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즉 행동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이다. 당연히 생각은 중요하다. 생각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기 자신, 돈, 가족, 관계, 건강 등에 대한 태도가 당신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많다. 3장에서 콜리가 부자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부자 습관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왜 부자가 될 수 없나? 단순한 진리를 하나 소개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그와 반대로 행동하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슬픈 현실은 대다수가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삶의 대부분은 단지 쳇바퀴 계속 달려야 한다. 세금보다 더 적은 돈을 손에 쥐고 은퇴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돈과 관련된 습관 때문이다. 이 습관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금융 지식이 많지가 않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즉 내가 모든 정보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기에 돈과 부자에 대한 사고방식이 프로그래밍이 되었다. 우리 뇌는 돈과 부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사건, 물체 등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우리는 돈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태어났으며 다행히 우리 뇌는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보통 어제 생각한 것 중에서 90%를 다시 생각한다. 놀랍지 않은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됐나? 문제는 우리가 성공이 아닌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릇된 방식으로 해서 배운다는 것이고, 우리는 나쁜 경험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의 행동이 좌우할 때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당신의 부모도 이런 식으로 키웠을지 모른다. 학교에 가라.
좋은 성적을 받아라,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대학하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라, 결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등등등등. 그래야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다. 당신은 많은 사람이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이라 믿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번 돈 대부분을 세금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일하다가 퇴직한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더 오래 다녀야 한다. 퇴직연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점점 노후화되는 작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많다. 하지만 확인에 드러나는 한 가지 문제는 40년 이상 돈을 벌기 위해 파묻혀 살다가 퇴직한 후에 그저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두려운 그 자체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특유의 존재, 감정을 지닌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 슬픔, 분노, 증, 실망, 사랑, 기쁨을 느낀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돈을 잃을 위협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렇다. 차이점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이를 생각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 안전하게 하는 거야. 한편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현명하게 해보자라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다른 사고를 할 때 다른 결과를 낳는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그런 두려움은 부모와 사회를 통해서 배웠다. 안전한 환상에 불과하며 신화일 뿐이다. 인생에 안전이라는 게 없다. 다만 위험의 정도만 다르다. 이런 감정의 원인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에서 실수할 때마다 선생님에게 혼이나 나쁜 감정이 생긴 것이다. 공포는 비용이 든다.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두려움을 극복하면 성공은 눈앞에 있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위험 요소를 만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라.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추억될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거나 수익이 낮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 많은 사람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 원인은 대중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말이 거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자산관리사를 찾아가는 대다수는 결국 가난해지는 재무 설계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산관리사는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해서 뮤추얼펀드에 투자라고 제안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해지는 계획을 세운다는 내 말이 이해가 되는가? 사람들은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곧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일을 그만두면 가난해지는 계획을 세우는 셈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퇴직 후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출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의료 비용이나 여가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빚을 없애려 노력하지만 자산관리사는 당신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 그들은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즉 당신 돈을 이용하는 셈이다. 자산관리사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 학교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자산관리사를 찾아가서 은퇴 계획과 보유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재무 상담가로서 자격증을 얻기 위해 먼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재무 상담가가 되어 자산관리 회사에 일하려면 금융 상품에 대해서 배우고 관련된 문서 업무를 익히면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대부분의 자산관리 회사가 은행이나 보험사나 집이나 통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산관리사들이 왜 권리 운용 펀드 방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지를 알게 된다.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신은 부자의 생각과 행동이 평범한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9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부자가 되기를 결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은 너무 나태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 열심히 못한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각오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점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부분의 사람은 시작은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다.
두려움에 방해가 된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부자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강 같은 두려움에도 다리를 놓을 수가 있다. 긍정 마인드. 다 알 때까지 기다린다. 일부 사람은 충분히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시작하지 못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배움에 비해서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극적인 소득이 아니라 선형적인 소득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소득이 똑같이 천출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선행적인 소득은 직장을 통해 버는 수입. 시간당 수백 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근사하지 않은가? 투자자에게는 그런 일이 생긴다. 처음에 그들은 오랜 시간 일해서 투자 대금을 모은 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 다음에는 돈이 그들 대신에 일하기 시작해서 자본 성장이나 수익 형태로 노동하지 않고 얻는 높은 투자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돌린다. 다른 일이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남들을 만나면 포기해버린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9가지 행동에서 살펴봤다. 이제 당신은 이와 반대가 되는 행동 9가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부자의 남다른 사고방식 39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자가 39가지 이 원칙에 대해서 돈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 거죠. 내가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누군가는 기분이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가치 판단도 들어있지 않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평범은 소비를 생각하고 부자는 투자를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고민한다. 돈을 위해서 돈 더 버는 방법을 고민한다. 평범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레버지가 부를 창조한다고 믿는다. 다시 평범은 직장을 구해야 돈을 벌려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부자는 안정된 직장 같은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믿고 부자가 된 일에 전념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의미와 활력이 넘치고 주위에 있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운명은 직접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 삶의 조종사이다. 이렇게 사람의 인맥을 활용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생각에서 교육 수준이 자기 신뢰를 믿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이런 거죠. 부자의 사고방식이